네, 누군가의 말을 통해 시장의 이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말말말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이란 대통령인 하산 로하니입니다. 내일은 유럽군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란과 유럽연합 간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할 가능성 알려드렸죠. 이란이 이들을 향해 군사적인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은 미군이 위험에 처해 있고 내일은 유럽군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강경한 입장을 발표한 걸까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 3개국이 미국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트럼프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말하면서 대이란 압박에 동참하라라고 협박했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대화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중재자였는데 이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위험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나 중국이 나서면 또 다른 분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미국으로 가볼게요. 트럼프가 나왔습니다. 가장 위대한 무역 합의다. 전날 백악관에서 류어 중국 부총리와 함께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죠. 이 성과를 자찬했습니다. 또 2단계 협상 시작에도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트위터에서는 가장 위대한 무역 합의 중 하나이다. 또한 중국과 우리의 장기적인 관계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2단계 합의가 타결되면 관세가 제거될 거다라고 언급하면서 미국 역사에 이런 건 없었다. 다음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류어 부총리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1단계가 적절하게 마무리되기 전에 2단계를 서두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성급하게 새로운 단계 협상을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류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디커플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디커플링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이게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다음에도 미국의 말로 가볼게요.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레리 커들로입니다. 중산층의 경제성장 도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죠. 감세 카드를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재선 캠페인 때 감세 2.0이 발표될 거다라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이 중산층의 감세가 목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 감세 1.0을 단행했었죠. 이건 트럼프 첫 임기 중에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꼽힙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이 고용을 창출하면서 실업률이 50년 내 최저로 떨어지고 소비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세 1.0은 이 기업과 부유층에만 집중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번 감세 2.0에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감세 2.0에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연 1조 달러를 돌파한 이 막대한 재정 적자인데 만약에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낮추면 한 해 세수가 수천억 달러나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마지막은 조지아주의 주지사인 브라이언 캠프입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추가 증설을 검토합니다. SK의 최태원 회장이 사업이 잘 되면 50억 달러까지 투자를 확대하고 6천 명 채용도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언급했었죠. 이제는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공장 건설은 1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투자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이 대폭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포드는 픽업 트럭을 포함한 전기차에 SK 배터리를 채택한다고 밝혔죠. 특히 배터리 사업은 새로운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의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는 이번 프로젝트와 투자가 조지아 지역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4가지 알아봤습니다. 말말말 마무리할게요.